더불어민주당이 전통 사찰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불교계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무상사에 마련된 틴나탄 스님의 분향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자는 물론 베트남 스님과 불자들도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한 BTN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중도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탑골공원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후원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떡국 밀키트와 과일 주스, 마스크 등을 받은 어르신들은 행복한 설을 기대했습니다. 신도림 무료급식소가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떡국떡과 네일을 전달했습니다. 물질과 함께 마음의 보시를 중요시하는 무료급식소 포교사들은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불교계의 분노를 샀던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일변도의 문화재 정책에서 전승과 보존, 향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입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모범적 코로나19 방역으로 불교계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가 어제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통문화 보존 관리를 위한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립공원 내 문화재 보존 관리 책임을 전통사찰에 떠넘기고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가져왔다며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다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건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을 표한다. 전통문화발전특위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국립공원 지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보존과 전승, 향유를 위해 국가 지원 체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통사찰과 부속 토지의 생태, 환경적인 가치를 포함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하는 사찰림의 기후조절 기능을 인정하고 탄소 흡수원 조성 사업에 사찰림을 포함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 성녀대회를 촉발시킨 방아쇠가 됐던 정청래 의원의 문제 발언의 핵심인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감면이냐 폐지냐 부분은 아직 혼선이 엿보입니다. 전통문화발전특위는 6개 법안을 발의하고 연동회의 전승관 건립 추진,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 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추진 등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불교계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이제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함께 이제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더 성실하게 소통하고.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입법과 공약을 다듬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계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빠르게 정책 입법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비해 매우 더딘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 차례 회의하고 거의 다 정리돼서 이제 정책 공약팀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진정성 있고 결국 끝까지 챙겨야 되는데 제가 다 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통문화 정책 공약은 설 이후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지 3일이 지났지만 틴나탄 스님 추모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틴나탄 스님의 고향인 베트남 출신 스님들은 타지에서 직접 추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 BTN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모으고 틱나탄 스님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틱나탄 스님 분향소 마련 3일째인 어제 베트남 출신 강여효 스님과 신도들이 BTN 불교TV 무상사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반야심경을 읊고 기도를 올리며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이자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틱나탄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강여효 스님은 코로나19로 귀국이 어려웠는데 BTN이 마련한 분향소 덕분에 스님의 극락왕생을 직접 빌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년 100년이고 후에 100년도 뵙기 힘든 인물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20만 명 넘은 베트남 사람들도 이 의식은 분향소도 너무 감사의 마음은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은 큰 스님의 원적으로 슬픔에 빠진 불자들에게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과 같다며 수행 정진하길 발언했습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큰 스님의 그 가르침과 같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그런 어떤 불자들이 되었으면. 분향소를 찾은 중앙승가대 교수진과 박사과정 스님들은 영정 앞에서 긴 시간 기도하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손강숙 교수는 경청을 스님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으로 꼽으며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그런 문제들이 빈소 마련 이틀째였던 지난 2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틱나탄 스님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실 불교지원 본부장은 내면의 평화를 강조한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의 평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적은 실로 날이 갈수록 심대할 것으로 봅니다. 빈소를 직접 찾지 못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조화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 형태를 바로잡고 중도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17대 대선을 시작으로 18대, 19대에 이어 오는 3월 네 번째 20대 대선에 도전하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취임 후 4년 동안 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리더십이 크게 돋보인다며 인사하고 예방 목적을 밝혔습니다. 인신공격이고 포퓰리즘 공약이고 그래서 당락이야 하늘의 뜻이지만 국민들에게 중도의 정치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대통령제 폐해가 아주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권력 구조를 바꿔서 손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대한민국 정치 권력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직접 바꾸지 못한다면 불씨를 살리고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좀 바꿔보자. 제가 직접 바꾸진 못하더라도 불씨라도 살리고 디딤돌이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에서 또한 손 전 대표는 당락을 떠나 출마의 뜻을 응원해준 송강사 방장 현봉 스님의 격려에 힘을 낸다며 불교와 인연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선전을 기원하며 좋은 결과가 있길 축원했습니다.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의 목적을 잘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오는 3월 있을 종로구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문원 전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문원 전 국회의원은 전진한 우리나라 초대 사회부 장관이 외조부라고 밝히고 외조부가 한때 출가해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동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며 불교와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활발한 신행 활동을 기대하며 보궐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축원했습니다. 제17대 19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종로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석주 대불련 회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는 물론 우리 전통 문화를 잘 지키는데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총무원장 스님 덕분에 대불련이 여법하게 잘 운영되는 것 같다며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불련은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대학생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100만 원력 결집불서 기금 365만 원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산 대운사가 운영하는 복합문화명상센터 쿠모다가 개관기념 2022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쿠모다는 지난 24일 지하 1층에 위치한 콘서트홀에서 이사장 주석 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관과 2022년 새해를 기념하는 신년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음악회는 일부 현의 향연으로 바이올린 고진영, 기타 안영수 등으로 구성된 5중주단 쿠모다 콘데스 공연과 2부 노래의 향연으로 소프라노 정혜옥, 이명희, 테너 이재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좋은 공연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분 한 분께 행복 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년음악회는 2월 1일 오후 2시, 3일 오후 5시, 5일 오후 4시에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탑골공원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후원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떡국 밀키트와 과일 주스, 마스크 등을 받은 어르신들은 행복한 설을 기대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탑골공원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경 스님은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복지 실천에 더욱 힘써보겠다며 후원에 나서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중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계시니까 다 VIP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조계종을 대표해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재단에 그 보인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든든한 후원 물품을 가져오셨는데 이날 준비된 물품은 육수와 떡으로 구성된 밀키트와 과일 주스, 마스크, 간편식 등 춥고 비 오는 날씨에 불필요한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오전부터 번호표를 배포해 총 500명에게 설맞이 자비 나눔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매년 설이면 소외된 이웃들이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커질 수 있다며 따뜻한 이민년 설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우리 후원자께서 이렇게 또 좋은 마음을 따뜻함을 내셔서 이거로서 어르신들이 좀 따뜻하고 뭐 설돼가지고 좀 잠시나마라도 기쁜 마음이 맛있게 됐으면 고맙겠어요. 무료 급식소에서는 긴 기다림으로 순서가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호표라는 작은 배려는 물품을 받는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챙기며 선행의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그 이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그 표 이렇게 주시는 분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 빨리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더 마음 편안한 그 즐거운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날 오후에도 서울 불광사가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 기도 회양을 기념해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하며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를 응원하는 보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서울 신도림 무료 급식소가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국떡과 네일을 전달했습니다. 물질과 함께 마음의 보시를 중요시하는 무료 급식소 포교사들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포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신도림역 2번 출구역 컨테이너 건물의 무료 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급식소 안쪽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떡과 속옷, 손세정제, 식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포교사들이 운영하는 신도림역 무료 급식소가 설날을 맞아 지난 22일 주변 지역 어르신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성스레 준비된 선물을 받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절을 기해서 떡국과 네이와 손소독제 이렇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떡국떡을 만드는 데 사용한 쌀은 송동빈 포교사가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직접 받아왔습니다. 송 포교사는 항상 도움을 주는 해동용궁사, 강화 보문사 등 사찰들의 고마움을 표하며 보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 하나를 제대로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을 전하는 게 불자의 자세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이 무료급식소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힘을 조금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도림 무료급식소는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더라도 홀로 외로이 있는 노인들에게 마음의 쉼터를 제공해주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포교사들의 힘으로 자력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보시하고 봉사하는 그는 포교사, 활동하는 포교사, 대민과 같이 민간인과 접촉하면서 노령사회에 그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특이점이면 특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포교사들은 누군가에게는 춥고 외로울 수 있는 설날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나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울산 백양사가 대웅보전 부처님과 후불탱화 개금불사를 원만히 회항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울산 백양사는 어제 경내 대웅보전에서 통도사 보살선원장 천진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통도사 연불대학원장 영산스님이 의식을 집전한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좌우 협시부를 비롯해 후불탱화와 신중탱화,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산홍스님은 그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과 여러 불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만 회항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남아있는 큰 불사들도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는 현문스님을 비롯해 울산 신흥사 주지 종현스님, 해남사 주지 해원스님, 월봉사 주지 보화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인사 포교당 사천 달마사가 지난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8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복지 장학금 전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천 달마사는 주지 해일스님, 신현근 장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광복지장학금 총 4,500만 원을 지역 내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 취약계층에 전달해 명진대종사의 유지를 이어나갔습니다. 달마사 주지 해일스님은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동참에 마련한 소중한 장학금이라며 학생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과 공생하는 자비심 있는 불자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광복지장학금은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고 길상암을 창건한 명진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올해까지 6억 7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통문화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로드맵이라고 강조한 만큼 미래 세대까지 전통문화 유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후보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
입법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여야 정각계 의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